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킹팡입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학벌 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학벌이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막 서울대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희 누나 있잖아요. 저희 누나도 공부를 뭐 딱히 시키진 않았는데 자기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공부 머리가 없었고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또 부모님은 보고 배운 게 공부를 잘해야 무조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느낀 바로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들을 만나가며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 윤 선생 영어 교실이 있었잖아요. 그 윤 선생을 처음으로 과외를 한 거예요. 제가 저희 누나랑 저랑 같이 했거든요. 저희 누나랑 저랑 2살 터울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누나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처음에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그래 영어 뭐 어디까지 할 줄 아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알파벳 써봐. 근데 저 알파벳 하나도 쓸 줄 몰랐거든요. 그때 A, B, C, D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여기를 다 외워와.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지 않으면 혼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개념 없잖아요. 일주일에 2번 오시는 거였거든요. 한 3일 뒤가 돼가지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영어 해왔니? 근데 당연히 안 했죠. 그냥 네 하고 까먹고 막 놀러 다녔죠. 막 잠자리 잡고 과제 잡고. 그래서 써봐 이런 거예요. 하나도 못 쓰겠는 거예요. A 이거 하나 쓰고 끝났어요. A 끝. 그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진짜 싹 돌변하는 거예요. 저희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저는 타인한테 혼나보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 아빠한테는 당연히 혼이 나봤지만 뭐지 하고 무릎 꿇고 손 들면서 바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으아 울면은 봐주잖아요 보통. 아 울지마 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울지마. 갑자기 누나는 손바닥을 맞기 시작하는데 45대를 자로 맞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나도 숙제를 안 해온 건데 하나당 몇 대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그게 45대가 돼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이렇게 손 쫙 핀 다음에 진짜 자로 개세게 45대를 다 때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손 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울기 시작했죠. 이곳은 그냥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알파벳 다 깨우치고 월수금은 아침 8시만 통화해요. 통화하기 전에 개 떨려요 진짜. 그 초등학교 2학년 이 작은 애를 아침마다 벌벌 떨게 만들었던 거예요. 노래해야지 A, B, C, D, E, F, G 개 떨면서 H, I, K, J, J, K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바로 들어와. 그럼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가끔 선생님이 못 올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 개인 시간이 있었겠죠. 뭐 클럽을 가야 될 수도 있고 헌팅 술집에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 못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 오기 하루 전날부터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제발 오늘 선생님이 저희 수업 깜빡하셔가지고 제발 못 오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먹힌 적도 가끔 있었고, 먹힐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았죠. 선생님이 안 오면은 그냥 하늘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영어를 그래도 이 알파벳 A, B, C, D, E, F, G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알았죠. 이제 그때 제가 진짜 공부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가져오면은 엄마가 보고 항상 이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공부가 아닌가 싶었는데 엄마가 끝장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방학이었어요. 방학.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까지 학원을 가요. 학원을 가는데 영어 학원 3시간짜리를 가요. 3시간짜리 가면 11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12시에 과외를 갑니다. 과외를 가면은 2시에 끝나잖아요. 3시까지 종로 M스쿨이라는 종합학원에 가요. 그러면은 그게 6시간을 해가지고 9시에 끝내요. 그렇게 집에 가면 10시예요. 10시면은 이빨 닦고 씻고 키우는 애들 밥 먹이고 자고 일어나면 그거를 금요일까지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아니 토요일까지 한 것 같아요. 토요일. 그때 당시에는 주 6일이 아니었거든요. 토요일도 다 학원에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거는 조금 늘긴 하는데 정말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성적은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의 활용 점점을 찍은 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분당에 있는 학원이었거든요. 학원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마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미 누나가 다니고 있었어요. 누나가 거기서 성적이 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너도 여기 다니면 된다 했는데 누나랑 저랑 그때 진짜 안 친했거든요. 완전 쌩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와가지고 한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야 도망가라. 이 새끼 이거 뭔 소리지 했죠. 누나한테 반항심이 컸으니까. 그래가지고 뭐야 꺼져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죠. 그리고 학원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음날 손에 피멍이 들어서 나왔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가가지고 문장을 외우라고 해요. 이 문장이 근데 막 10문장 이런 게 아니라 한 30문장 정도를 줘요. 꽤 긴 2줄짜리 문장이 30개예요. 그러니까 120줄을 그냥 생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너네 학원 오지? 내일 모레까지 이거 안 해오면은 혼날 수도 있어 라고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대충 했죠 하고 시험을 봐요. 바로 시험 보고 하나 틀릴
때마다 5대를 맞는 거예요. 저 그날 80대 처음 왔어요 진짜. 근데 80대 뭘로 맞냐, 플라스틱 야구바타 아시죠? 그 야구바타 손잡이로 맞아요. 손잡이는 그립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농도를 굉장히 빡세게 만듭니다. 밀도를 요걸로 팍팍 때리는데 진짜 여기 뼈 마디마디가 다 닿아요. 와, 이거 아직도 생각하면 끔찍해서 말 저는 거 보셨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엄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탕 잘못 맞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 엄지 구부린 게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진짜 그 다음날 하루에 80대 쳐먹고, 와 이게 맞나?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맞더라도 너는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그때 그 시절은 맞는 게 사실 당연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침 시간에 복도에서 쭉 줄 서가지고 선생님한테 뺨 맞는 소리 막 들리고 이랬어요. 지금이야 상상도 할 수 없죠. 저 때는 그랬었어요. 아, 저 때라고 하니까 개 꼰대 같네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맞고, 잠시만요, 라온이가 울어서 이렇게 들고 할게요. 자, 그런 식으로 아빠가 맞았었어. 옛날에 맞으면서 영어를 한 거야. 알겠어? Can you speak English? 너 이렇게 해서 No. 벌써 무서워. No 하면 바로 맞는 거야 라온아. 그래,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나는 영어 학원에 데려면 이렇게 울 거라고, 울면 다 해결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어쨌든 그렇게 맞으면서 하니까 정말 성적은 늘었어요. 제가 영어가 85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이거 안 하면 뒤지니까. 허벅지도 개쳐맞고 발바닥도 개쳐맞고 손이 티가 나니까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항의가 온 거예요. 학부모한테 항의가 일주일에 4-5번씩은 왔던 걸로 기억해요. 애가 막 손이 터져서 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뭐냐면은 맞으면 잘해, 이거였어요. 근데 정말 사실 엄청 틀리진 않았어요. 저 엄청 맞으니까 잘했고, 거기 있는 애들도 다 성적 잘 올랐어요. 정말 성적으로만 보면 최고의 학원은 맞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항의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선생님도, 야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 바타의 손잡이 부분 말고 앞부분으로 때리겠다 해가지고 또 시험을 보고 앞에서부터 5대씩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뒤로 지금 2년 동안 맞아왔거든요. 바타 손잡이 부분으로. 근데 제가 맨 뒷자리였거든요. 앞에부터 때리는데 앞에 막 소리가 더 아파요 선생님 막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애도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 차례 왔어요. 내 차례 탕탕탕 왔는데 너무 아파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하고 선생님이 자습하고 있어 하고 딱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우리가 야 하나도 안 아파.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정말 세게 맞았거든요 5대를. 근데 뒤에 빠따로 맞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손에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맞는 게 5대를 진짜 세게 팡팡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사람이 맷집이 이런 식으로 길러지는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 너무 신기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너무 맞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방한항심이 들어서 그 학원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형이 동물 개인 거래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같이 갈래 해가지고 알겠어 하고 학원을 그냥 무단으로 떼고 같이 갔어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아빠를 만났죠. 근데 아빠는 이제 누나를 태우고 횡단보도 차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빠가 일로 와 타 해가지고 이제 아빠 잘 됐다 하고 차에 탔어요. 차에 딱 타고 아빠가 그런 거예요. 오늘 학원 갔어 안 갔어? 근데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려면 확실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는 게 좀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간 것 같아. 거기서 아빠가 앞자리에서 백미러 딱 보더니 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러고 뒷자리에서. 그리고 저희를 항상 아파트에 세워주고 아빠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딱 세워주면서 그래 윤승이는 거실에 서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내렸죠. 내리고 아빠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죠. 누나 그런 거예요. 야 너 학원 안 갔지? 그러니까 안 갔어. 별로 화 안 난 것 같은데 괜찮을 거야. 나도 뭐 아빠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화가 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하고 거실에 서 있었는데 그날 아빠한테 제일 많이 쳐맞은 날이에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진짜 불 끄고 막 이러고 그냥 막 아빠가 그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거짓말 하지 마라. 아빠가 화가 난 건 거짓말을 해서 아빠가 널 이렇게 훈육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빠의 그 한마디가 좀 무서워가지고 고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 학창시절에는. 제가 근데 어릴 때 습관이 하나 있어서 약간 틱 비슷하게 갈 뻔했던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아빠가 혹시 또래증후군이 될까봐 아빠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윤승아 너 한 번만 더 이거 하면은 진짜 혼난다.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말이 그때는 무서웠으니까 알겠어 아빠 하고 저는 한 3일 만에 고쳤어요. 진짜 죽기 살기로 입을 이루면서 막 고쳤어요. 고치고 한 일주일 뒤에 저희 아빠가 회사에서 TV를 나오는 게 있었어요. 아빠가 되게 중요한 그 TV 속 프로그램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카메라가 아빠를 딱 비쳤는데 아빠가 제 생각에는요 그거는 아빠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보고 저 양반 저거 돌았나 저게 진짜. 그때 이후로 저 아빠 말 다시 잘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빠 지금도 가끔 해요.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가끔 밥 먹고 잠깐 돌다가
가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나를 고치기 위해서 아빠가 내 거를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크리스찬인데 제가 항상 신부님이 되길 원했어요. 근데 신부님을 하면은 사실 저의 황씨의 대도 끊기고 내가 사실 원하지도 않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억지로 끌려갔던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당에 가기 싫어했는데 엄마한테 끌려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같이 항상 엄마한테 끌려가는 친구들끼리 다니면은 항상 오락실이나 PC방으로 빠졌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성당에 찾아간 적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엄마는 진짜 제가 신부님이 되길 원했고 또 엄마는 내가 신부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나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뭐 그런 좀 갈등도 있었죠. 근데 이건 사실 공부랑 상관없지만 신부님이 되려면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두려웠던 적이 뭐냐면 성적표를 갖다 주는 일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야 너 성적표 갖다 주면 안 온다냐 하면은 아 나는 그냥 공부 뭐 이렇게 못하냐고 부모님이 놀리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진짜 덜덜 떨면서 갔어요. 성적이 안 나오면은 진짜 엄마한테 하루 종일 혼나고 아빠는 오히려 터치를 좀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아빠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혼나면서 공부를 했대요. 본인이 너무 약간 고통스러움을 느꼈어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엄마한테 넘겼던 거예요. 엄마는 이제 화가 엄청 많이 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엄마랑 내기를 했어요. 엄마가 너 평균 80점 넘어오면은 150만 원 상당의 해외 곤충 여행을 보내주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평균이 몇 나왔냐면은 62인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은 동호회 하는 형이랑 컴퓨터로 조작을 해가지고 위조를 해서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79점으로 해가지고 80점을 넘기게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79점인가 해가지고 그 곤충 여행 갈 뻔했는데 그 곤충 여행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딜을 넣었죠. 진짜 염치 없어요. 지금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만뒀어야지. 또 어린 마음에 그때 받고 싶은 건 다 받고 싶어가지고 엄마 나 뱀 이거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이거 한 마리 키우게 해줘 해서 그때 당시 25만 원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레드테일 보아라고 해가지고 보아라는 뱀 종류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데려가서 키우고 했죠. 엄마는 지금 그 위조한 거 아마 모를 거예요. 엄마 토킹팡 보는지 모르겠네요. 헌터팡은 보는데 어쨌든 뭐 봐도 되고 지금은 다 컸으니까 뭐 그때 다 추억이잖아요. 이제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또 학원을 한 번 안 갔어요. 그 학원 말고 그 학원은 제가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부터는 끊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걸 아빠가 이제 아셔가지고 다른 영어 학원에 다녔는데 영어 학원에서 그때도 제가 한 번 안 갔어요. 그냥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학원 일정이 빡빡하고 학교 일정도 빡빡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번 그냥 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 안 갔어요. 그때는 아빠가 없었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오늘 학원 늦게 갔어? 근데 이미 엄마는 안 간 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빠한테 맞은 이유로. 근데 그때 왜 했냐면 엄마잖아요.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그렇게 혼나는 걸 알아서 아빠한테 거짓말 안 하는데 엄마는 거짓말해도 가끔 넘어가지고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아빠 지갑이나 엄마 지갑에서 돈 한 번씩 뺀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가슴에 안고 있잖아요. 저는 있거든요. 그거를 빼서 요요를 사온 적이 있는데 그 요요가 어떤 요요였냐면요. 요요 아시죠 이거? 근데 제가 요요나 막 이런 거 막 브레이킹 같은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엄청 큰 요요를 판 거예요. 보통 요요가 요만하면은 요만한 왕요요가 신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구에. 나 저거 사야겠다고 엄마 돈을 이제 빼가지고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정말 멍청하게 이걸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엄마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봐봐. 나 이거 샀다. 이거 봐봐. 엄청 크지? 우와 하면서 엄마도 거기서 우와 엄청 크다. 윤승아 근데 그거 돈 어디서 나서 샀어? 엄마 죄송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때 그냥 자신있게 거짓말했죠. 학원 갔어 하자마자 바로 띠약이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진짜 뺨을 그때 엄마한테 처음 맞았어요. 뺨 맞고 뻥진 상태에서 엄마가 갑자기 내 방에 막 들어가더니 제가 그때 막 이제 동물들 많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크고 무섭게 생긴 동화뱀 중에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있어요. 얘네가 굉장히 순한 종류인데 생긴 거는 약간 이렇게 드래곤처럼 생겼어요. 사육통을 갑자기 탁 열더니 걔를 탁 잡고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공부도 안 하나. 얘는 여기 위에서 바둥 거예요. 너무 미안해. 지금 걔한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그때 당시엔 진짜 나는 엄마를 진정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엄마 미안해. 내가 학원 갈게. 학원 2번 갈게. 보충 수업도 갈게. 제발 엄마 하지마. 근데 얘는 여기 위에서 계속 바둥 계속 그래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한테. 그래가지고 엄마를 진정시키고 저희 엄마도 이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던지고 막 지나간 개미도 안 죽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생각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나한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엄마가 화난 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분명히 표현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돌아보면 다시 다행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구열이 엄마 아빠가 정말 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들은 정말 공부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만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
압박감이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거의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6등급 막 5등급 이렇게 나왔다가 수능 때는 3등급 후반 정도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인서울에 가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런 마인드였어요. 우리 집안에 무조건 인서울을 가야 한다, 이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재수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서울권 하나 넣고 그 다음 지방대에 넣자 했는데, 지방대는 쉽게 합격할 줄 알았는데 지방대에서도 예비가 뜬 거예요. 심지어 예비 14번이가 뜬 거예요. 야,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예비 14번이? 이거 그냥 빼박 재수하겠는데? 근데 막상 또 재수를 하려는 생각하니까 제가 공부를 정말 못했다 했잖아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재수를. 그래서 이 지방대라도 붙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차라리 반수를 하겠다고 하자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예비 14번이 마지막으로 붙었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우리 학번에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대를 갔죠. 엄마 아빠는 정말 탐탁해 하지 않았지만 지방대를 가가지고 지방대에서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4점대 맞은 것 같아요, 학점은. 근데 이제 제가 엄마 아빠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반수를 하겠다. 이 반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제가 키웠던 곤충이나 파충류 뭐 이런 거를 연구안에 일지로 내가지고 냈었을 때 동국대학교에 아깝게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제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료를 그대로 해서 다시 입학사정관제에 수시 전형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군데 찔러보다가 또 아주대에 된 거예요. 덜컥 완전 된 게 아니라 이제 1차가 합격을 한 거죠. 근데 2차 합격은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 혼자 반수생이고 나머지는 다 애들이더라고요, 고3. 근데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지금 한번 표현해봐라, 3시간의 시간을 주겠다 하니까 막 크레파스랑 연필이랑 볼펜이랑 스케치북을 하나 주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니까 막 고등학생들 일어나가지고 막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그리고, 진짜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밑에 내려다보면서 막 이렇게 구도 보면서 막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막 글을 썼어요. 글을 썼던 게 뭐였냐면은 거미줄에 관한 글을 썼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키웠으니까 거미줄이 보면은 굉장히 정말 질깁니다. 굉장히 질기고 이 탄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분명 뭐에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미의 성분이나 이런 게 옛날에는 약재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것들 약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아주대 심사위원분들이 허허허 하면서 막 배 잡고 웃으시고 진짜 너무 좋아하셨어요. 야, 진짜 기발한데요, 와, 이러면서 야, 역시 반수생은 다르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이제 나와서 나 이제 아주대 학생일 것 같다. 근데 막상 또 가기는 싫었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요. 선배들이랑 동기들이랑 너무 다 친해져가지고 정말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가기가 싫었는데, 엄마 아빠 생각하면 또 붙으면 또 무조건 가야지 라는 생각이었고, 저는 이미 이제 아주대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 발표날 되니까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씨부롤 놈들이 거미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냥 다 이런 명신이 있나라고 본 것 같아요, 이 개새끼들아. 어쨌든 저는 그렇게 지방대학교까지 중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졸업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부로 정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나는 공부를 한 만큼 안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게 쟤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가차이 다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요새는 길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듣고 있나요? 엄마 아빠 끝.